장 초반에 급락 시작했던 미국 시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급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거의 뭐 지옥에서 돌아온 수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가 없던데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특히 어제 엔비디아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엔비디아와 AMD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AI향 반도체를 판매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때 11%까지 급락했었는데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주는 하락했지만 헬스케어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이다, 이거 나온 이후로 좋아졌다, 이런 내용은 찾기 어려웠는데,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허무한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요. 뒤에서 조금 더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잭슨홀 회의 이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제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게 미국은 빠지는데 한국은 오르다가 어제 또 한국은 빠지고 또 미국이 올랐으니 이거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디즈니에서도 멤버십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OTT, 테마파크, 리조트, 상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하고 비슷하게 디즈니 프라임 서비스를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 멤버십 네. 디즈니 주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트위터에서는 신규 기능 추가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정 및 편집 기능을 추가한 신규 버전을 출시한다. 그래서 트위터 블루 구독자에게 우선 제공하겠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이죠. 어제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좋지 않은 전망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리스크를 너무 안일하게 평가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채권시장에 비해서 너무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채권의 변동성을 주식으로 변동성으로 나눈 걸 보면 2017년 이후로 가장 채권의 변동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주식의 변동성, 빅스가 너무 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샘스클럽의 연회비를 인상 소식이 전해집니다. 월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샘스클럽에서 9년 만에 연회비를 인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창고형 마트 대량으로 값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클럽인데 대량 구매를 선호하니까 10월 17일부터 회원 가격을 10% 정도 인상하네요. 금리를 보면은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 금리는 드디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금리도 13bp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물가연동 국채 소식인데요. 5년물과 30년물 팁스 금리가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리 팁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금리가 팁스는 0.881%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IBK 투자증권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연준이 팁스 매입 금액이 팁스 발행 금액보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2000년 초반에는요, 팁스 발행한 거를 전부 연준이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발행한 거 족족 연준이 사주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연준이 팁스를 안 사고 팔고 있으니까 이거 인플레 안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6명의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상당히 허무합니다. Nobody really knows. 무엇이 좋은 데이터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돼 있는데요. 6명의 그 인터뷰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안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적당한 게 좋다고 하고, 뭐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단 229만 8천 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영국의 채권과 파운드, 영국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골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럽,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일본의 엔화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는 신흥국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럽이 가장 힘든 와중에도 영국이 제일 힘들어서 영국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채권 시장과 파운드화가 8월 달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변화를 보니까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모두 과거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파운드화 역시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브렉시트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8월 달에 달러화 대비 4.6%나 하락했고 유로화 대비로도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보다도 파운드화가 더 약세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쇼패팅이 줄어든다. 그래서 아우 죽겠다 하다가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운드화가 너무 급격하게 약세가 됐던 것에 대한 되돌림, 주가도 너무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되돌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원화 약세도 마찬가지지만 엔화 약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140 레벨을 넘어섰고요. 만약에 연준이 75bp 인상하면 달러 강세 더 될 텐데 언제 정부가 들어올까 오히려 고민인 상황이라는 거죠. 달러 현물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올해 이게 지금 잠깐 쉬는 듯 하더니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140까지 되는데 이쯤 어디선가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돈을 계속 푸는데 어떻게 개입한다는 거지? 중국 하이힐드 채권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하이힐드 채권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랠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산업 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 지원 영향인데요. 하이힐드 달러 채권이 8월 달에 6.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요. 계속 안 좋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올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죽겠다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달러 지수는 이렇게 급락했다가 잠깐 이렇게 급락했다 잠깐 지금 또 이제 잠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냐면 역외채권 디폴트 금액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22년엔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내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문제는 중국뿐만 아닌 것 같고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나라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주요 원자재의 흐름을 보시면 유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86불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4일 연속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버티는 중. 유럽의 천연가스는 3일 연속 하락 이후 지금 이제 십자형을 그리고 자 이쯤 해서 다시 또 달려볼까? 뭐 이런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옐런 장관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진전이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해야 세계 경제에 타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단신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달과 동일한 52.8이 나왔습니다. 물론 20년 6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세부 항목을 보니까 신규 주문은 올라갔고 고용도 좋아졌는데 가격 전망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것도 어제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GDP 나우가 그래서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1.6% 수준에서 2.6%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3주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나 했는데 3주 연속으로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본원 통화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는 좀 한번 내용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기업에게 고정가격 계약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이 위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아무튼 힘든 기간인 것 같아요. 독일의 제조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러시아의 저렴하고 풍부한 가스에 기반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감안하면 독일이 상당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크게 성장하면서 특히 EV 시장 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가격이겠죠. EV 시장 점유율을 보면 BYD가 29%, 그리고 테슬라가 7.5%, 나머지는 전부 중국 업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EU를 중심으로 핵 협상이 재개되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이란이 아니야 이거 좀 더 다시 생각해 볼래 더 강한 보증을 원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통 과정인지 진짜 협상 타결이 정말 된다면 이거는 거의 몇 년 만에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가능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에 계속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이제는 경제 비즈니스 분야의 탑 10 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